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읽기 강독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책을 소개하는 글을 읽어보려고 해요. 이 책을 소개하는 글은요, 의외로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고급 어휘와 문법을 잘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먼저 같이 읽어보고 그 다음에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따라해보세요. 부와 행운을 만나는 출발점, 마법의 감정, 해빙. 국내 최초로 미국에서 선 출간되어 세계가 먼저 찾아 읽은 책. 영미권을 비롯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등 21개국의 판권이 출판되어 불안감이 사라지게 해준 책. 행운의 바이블. 이 책을 읽고 행운이 찾아왔다 등 찬사를 보낸 이 책 더 해빙은 마음가짐을 다듬으며 원하는 것을 얻는 놀라운 가르침을 담고 있다. 버락 오바마가 로스쿨 학생이던 시절 대통령의 자질을 알아보고 그를 세상에 알린 출판 에이전트 제인 디스털은 더 해빙의 전 세계 에이전트를 자처하며 돈에 대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가장 새롭게 담고 있는 책이다 라고 말했다. 세계적인 부자들이 성공 비결로 꼽았다는 운. 행운은 타고나는 것일까?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것일까? 물려받은 재산도, 특출난 재능도 없는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대기업 창업주와 주요 경영인, 대형 투자자가 절체절명의 순간 찾는 사람 이서윤. 그들은 그녀에게 자문을 구한 뒤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는 인생의 퀀텀 점프를 이루어냈다. 7살에 운명하게 입문해 동서양의 고전을 마스터하고 오랜 기간 한국의 경제계 리더들을 자문해온 저자 이서윤은 수만 건의 사례를 분석하고 성찰한 끝에 밝혀낸 부와 행운의 비밀을 이 책에 집대성했다. 자신의 감정을 활용해 쉽고 빠르게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이 책은 자신을 괴롭히는 불안감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 쉽게 전달되는 해빙의 가르침을 단계별로 따라가다 보면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삶의 변화를 일으키도록 돕는다. 어때요, 여러분? 처음에 읽을 때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고 또 좋은 문법도 찾아보면 여러분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먼저 하나하나 한 문장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와 행운을 만나는 출발점 어디? 마법의 감정, 해빙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부는 돈이 많은 거. 부자 할 때 그 부예요. 리치. 그런 부. 돈이 많은 거와 행운을 만나는 그 출발은 어디에 있냐? 바로 마음속 해빙이라는 감정에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책 제목이기도 한데요. 어떤 내용인지 봅시다. 국내 최초, 가장 처음으로 미국에서 선 출간되었다고 해요. 선 여기 한자도 있지만 먼저 출간돼서 세계가 먼저 찾아서 읽었다. 한국에서 쓴 책이지만 한국보다 미국에서 먼저 출간이 됐다. 책이 나와서 다른 나라에서 먼저 읽었다. 영미권을 비롯해서 여기 먼저 권하고 무엇을 비롯하다 있는데 권은 그 어떤 지역 또는 범위를 말하는 건데요. 영국하고 미국의 지역에 포함되는 곳을 비롯해서 그 다음 하나, 둘, 셋, 네 개의 나라가 있어요. 영미권을 시작으로 또는 영미권을 포함해서 라는 문법으로 을 비롯하다가 있어요. 이 비롯하다는 뒤에 비롯해서 비롯한 이렇게 뒤에 다른 명사를 더 말할 수 있는데 이 비롯하다는 앞에 있는 이 명사, 앞에 있는 그 명사를 시작으로 뒤에 다른 명사들이 더 있다. 또는 앞에 있는 이 명사를 포함해서 뒤에 뭐가 더 있다라고 말하고요. 이런 예문 많이 써요. 여러분 한국 음식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올라요? 불고기. 그러면 불고기를 비롯한 한국 음식을 좋아해요. 그럼 불고기를 시작으로 어떤 한국 음식이 더 있고 그것을 모두 좋아해요. 불고기를 시작으로 또는 불고기를 포함한 한국 음식이라는 말이 됩니다.
또 BTS를 비롯해서 여러 K-팝 가수들, BTS는 뭐예요? 이 K-팝 가수들 중 하나지요. 그래서 이 BTS를 시작으로 다른 K-팝 가수들 또는 이 BTS를 포함해서 여러 K-팝 가수들을 말해요. 보통 대표적인 명사를 맨 앞에 쓰고 그것을 포함해서 그것을 시작으로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영미권 나라를 시작으로 또는 포함해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등 여러 나라들이 있어요. 21개의 나라에 판권이 수출됐어요. 이 판권은 보통 출판권. 어떤 책의 원고가 있고 그 책을 그 원고, 그 글을 책으로서 출판할 수 있는 권리, 그것이 수출되어서 불안감이 사라져요. 없어지고 그렇게 해준 개해준 책이라고 불리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행운의 바이블이라고도 말한대요. 이 바이블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성경. 그것인데 행운의 성경? 이게 무슨 뜻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바이블이라고 어떤 지침이 되거나 또는 기본이 되는 책을 바이블이라는 닉네임으로 불러요. 그래서 이 지금 해빙이라는 책을 어떤 사람들은 행운의 지침서 또는 행운에 대해서 기본서라는 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책을 읽고 행운이 찾아왔다 등 찬사를 보내다. 찬사는 칭찬하는 말인데요. 말이기 때문에 찬사를 말하다 라고 쓸 수 있을까요? 안 돼요. 보통은 찬사를 보냅니다 라고 써요. 칭찬하는 말을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보낸다. 그 다음 이 책 더 해빙은 마음가짐,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 마음의 태도, 마음을 가지다, 그것의 명사 표현, 마음가짐을 다듬어요. 다듬다는 정리하다랑 비슷한데요.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거나 깨끗하게 만드는 거, 정리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나 마음의 태도를 깨끗하게 정리하는 거. 그것하고 원하는 것을 여러분 얻는 놀라운 가르침, 가르치다의 명사를 담고 있다, 가지고 있다, 넣어놓고 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지요. 버락 오바마가 로스쿨 학생이던 그때, 과거에 그 시절에 로스쿨은 여러분 나라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법학 대학원을 말하지요. 로스쿨 학생이던 그 시절에 대통령의 자질을 뒤에 대통령의 자질을 알아봤대요. 이 뒤에 나오는 이 사람이 제인 디스털이라는 사람이 버락 오바마가 학생일 때 그때 시절 그 시간에 대통령의 자질이 있다. 그것을 알아봤다. 자질은 그 어떤 일에 대한 능력이나 실력의 정도? 자질은 타고난 여러분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성격이나 소질 같은 걸 말할 때도 있고 능력이나 실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것을 말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대통령의 자질이라고 하니까 대통령으로서 가지고 있는 능력, 실력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 제인 디스털이라는 사람이 알아봤어요. 이 버락 오바마를. 그리고 세상에도 또 알렸어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소개해준. 제인 디스털은 출판 에이전트도 하고 있어요. 에이전트는 출판사하고 다른 나라의 작가나 또는 출판사나 출판사끼리의 그런 가운데에서 교량 역할을 하는데요. 계약을 맺기 위해서 두 사람이 직접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역할을 해주는 것, 에이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출판 에이전트 제인 디스털은 이 더 해빙에 대해서 전 세계 에이전트를 자처하며 스스로 말하며 나서다. 내가 이 더 해빙의 전 세계 에이전트야. 내가 원래는 미국의 에이전트만 했었는데 지금은 이 모든 나라의 에이전트를 다 할 거야. 라고 이 제인 디스털이 자기가 스스로 이 전 세계 에이전트를 하겠다고 나서면서 돈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 돈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가장 새롭게 담고 있다. 그런 책이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적인 부자들이 성공 비결로 꼽아요. 비결로. 원래 문장은 비결로 운을 꼽았어요 라는 말인데요. 꼽았다는 원래 손가락을 하나하나 접으면서 1번은 뭐고 2번은 뭐고 설명할 때 꼽았다 라고 하는데 비결로서 저는 1번은 운이라고 생각합니다. 2번은 능력입니다. 3번은 시간입니다. 4번은 돈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비결이 있을 텐데 그 비결 중에서 첫 번째로 운을 말했어요.
먼저 비결은 여러분 나만 알고 있는 특별한 방법, 비밀 방법을 말하는데 그 중에서도 비밀 방법 중에서도 부자들이 보통 운을 비결로 꼽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운이라는 것은 행운은 럭키는 타고나는 것일까? 타고나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오는 것.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이 행운을 가지고 있을까? 안 가지고 있을까? 그런 것일까? 또는 소수에게만 주어지다 주는 것일까? 주어지다는 피동이고 주다. 소수는 다수와 반대예요. 많은 사람, 적은 사람에게만 이게 주어지는 것일까? 물려받은 재산을 물려받다. 그러면 부모님이나 윗사람에게 재산이나 뭐 부동산이나 어떤 능력이나 DNA 같은 유전자 같은 것들도 모두 그대로 주는 것을 물려받다, 물려주다라고 해요.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재산도 없고 특출난 재능도 없다. 특별하게 뛰어난 재능도 없는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운만 있으면 재산도 없고 재능도 없는데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창업주와 주요 경영인, 대기업 큰 회사, 뭐 삼성 같은 회사지요. 처음 만든 그 사람, 대기업을 처음 만든 그 사람과 주 메인이 되는 경영하는 사람들, 경영인 또는 대형 투자자, 대형 기업 할 때 그 대형 마트, 대형인데요. 큰 규모로 투자를 하는 그 사람들이 절체절명의 순간, 절체절명은 아주 절박하거나 그런 긴박한 때를 말해요. 보통은 절체절명이다라는 말도 잘 안 쓰고요. 절체절명의 순간, 그때, 그 시간 아주 절박하고 몸이랑 내 목숨이랑 몸이 다 끝났다. 그 정도의 순간이 왔다. 내가 죽을 때가 됐다. 진짜 죽는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진짜 끝이 났다. 라는 그때에 찾는 사람이 있대요. 바로 이서윤 씨라고 합니다. 작가지요. 그들은 그녀에게 자문을 구해요. 자문, 어드바이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자문을 하다 또는 자문을 구하다, 요청하다. 그녀에게 자문을 구한 다음에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았다. 일생일대의 기회는 여러분의 인생, 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거나 가장 큰 기회, 아주 큰 기회를 잡는 인생의 퀀텀 점프를 이루어냈다. 이 퀀텀 점프는요, 여러분 처음 들어봐요. 괜찮아요. 몰라도 돼요. 왜냐하면 저도 이 글에서 처음 봤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글을 읽었을 때 퀀텀 점프가 뭔지 중요한 게 아니지요. 이 앞에 나왔던 사람들, 내용을 통해서 이게 뭔가 그런 건가 보다라고 알 수 있으면 읽기 문제는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앞에 나왔던 이런 사람들이 아주 힘든 순간에 이서윤 씨에게 자문을 구해요. 그때 그러면 인생에서 가장 큰 기회를 잡아서 무엇을 이루어냈대요. 그럼 이 퀀텀 점프라는 건 뭐겠어요? 큰 도약 또는 큰 성공을 말하겠지요. 그런데 제가 이 퀀텀 점프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원래는 한국어로 쓸 때는 퀀텀 점프라고 원래는 써야 된다는데 이 퀀텀 점프보다는 지금 이 글을 쓴 사람들이 이 영어를 그대로 읽는 발음을 그냥 그대로 따랐어요. 퀀텀 점프인데 이 퀀텀 점프라는 것은 과학 용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게 무슨 뜻이야? 몰라도 맥락을 통해서 큰 성공을 했다는 거겠지? 왜냐면 위험한 순간에 자문을 받은 다음에 큰 기회를 잡아서 인생에서 무엇을 이뤘다. 큰 일을 했다는 것이니까 이 퀀텀 점프는 한 번에 크게 뛴 것을 의미하겠지요. 실제 뜻도 아주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확 뛰는 것을 말한다고 해요. 점프는 점프인데 아주 크게 뛰는 것.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냈다. 이 이서윤이라는 사람은요, 7살에 운명학이라는 학문, 운명을 다루는 학문,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에 입문해서 어디에 입문하다는 공부를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동서양의 고전, 옛날부터 내려오는 훌륭한 책을 고전이라고 해요. 마스터피스 같은 거인데 아주 옛날부터 있던 거예요. 그런 책들을 마스터했대요. 여러분 마스터 알아요? 영어로 쓰는 마스터.
어떤 기술이나 내용을요, 충분히 배우고 충분히 익혀서 완전 내 것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 고전들을 완전히 다 익혔다. 그리고 나서 오랜 기간 한국의 경제계 이렇게 말하면 경제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 뭐 개인도 되고 조직도 될 것 같아요. 그런 경제계의 리더들을 자문해 왔다. 그 저자 이서윤 씨는 이 사람은 수만 건의 사례, 실제 있었던 일들을 분석하고 복잡한 일들 다 풀어보고 성찰한 끝에, 성찰하다는 아주 깊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찰하다. 아주 깊게 고민하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끝에 밝혀낸 부와 행운의 비밀을 이 책에 집대성했다. 이 사람이 그동안 고전도 마스터하고 막 수많은 사람들 자문도 해오면서 이 수만 개의 수만 건의 사례를 분석했어요. 실제 있었던 일을 분석한 다음에 고민을 해보니까 돈, 그리고 행운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 비밀이 뭐구나. 그것을 이 책에다 다 모았어요. 수많은 것들 여러 가지를 모아서 하나의 체계를 완성했을 때 집대성하다. 아주 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법 하나, 뭐뭐 한 끝에 이 무엇을 한 끝에는요, 앞에 있는 동사를 하는데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냥 그 동사를 한 다음에 라고 써도 되지만 이 끝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동사를 하는데 시간도 엄청 많이 걸리고 아주 힘들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한 다음에 결과가 결국에 있다 라고 말할 때 동사 은 끝에를 써요. 많이 쓰는 끝에가 이런 걸 많이 써요. 아주 오래 기다린 끝에 누구를 만났다. 성공했다.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다. 그 사람을 설득해요. 설득한 끝에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었다. 내가 아주 설득하고 기다리는데 힘들었어요. 그 실패한 끝에 여러 번 실패하고 또는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는 동안 계속 실패를 했어요. 하지만 그 마지막에는 내가 결국 무엇을 해냈다. 또 연구한 끝에 그 연구가 힘들고 오래됐지만 그 마지막에는 내가 결국 성과를 냈다. 끈질기게 물어봐요. 그 사람에게 계속 물어보고 내가 힘들게 고생스럽게 물어본 끝에 대답을 얻을 수 있었다. 뒤에 어떤 결과가 있었는데 그 앞에 있던 이 과정들이 아주 힘들고 고생을 했다. 하지만 결국 결과가 있었다. 라고 말할 때 이 은 끝에를 말합니다. 이서윤 씨라는 사람이 그렇게 사례를 분석하고 연구를 오래 한 다음에 이 운에 대한 비밀을 이 책에다가 다 모았어요. 자신의 감정을 사용해서 쉽고 빠르게 풍요로운 넉넉한 삶을 누리다. 삶을 충분히 즐기다.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충분히 그것을 이용하고 사용할 때 누리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돕는데요. 이 책이. 도와요. 이 책이. 이것은 자신을 괴롭히는 불안감에서 벗어나서 어디에서 벗어나요? 그럼 여기에 불안이 이만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는 빠져나와요. 벗어나서 진심으로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이 책이 이끌어준다. 어떻게 할 수 있게 또는 그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준다. 두 사람의 그것을 통해서 수단으로 쉽게 전달되는 해빙의 가르침을 단계별로, 단계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있어요. 하나씩 단계로 나누어져 있어요. 단계별로 따라가다 보면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삶의 변화를 일으키도록 돕는다. 어떻게 할 수 있게 도와준다. 먼저 지속 가능은요. 지속하다, 오래 계속되는 것. 그것이 가능한 것.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래 계속되는 걸 말할 때 지속 가능이라고 말하고요. 요즘 한국에서는 지속 가능한 개발 또는 지속 가능한 기술 이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기술 또는 개발이라고 하면 이 환경 문제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환경에 영향을 덜 주고 계속적으로 가능한 개발, 계속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한국뿐만 아니라 사실 전 세계의 이슈지요. 아무튼 그래서 지속 가능한 삶, 우리가 오래오래 계속될 수 있는 그 삶의 변화를
여러분에게 일으킬 수 있도록 그 변화가 나오도록 그 변화가 생기도록 여러분을 도와주는 책이에요. 이렇게 책을 소개하는 글을 읽음으로써 여러분은 이 책은 이런 내용이겠구나 라고 추측할 수 있고 또는 작가가 원한 건 이런 거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 이렇게 자연스럽게 고급 문법과 어휘가 들어있는 글을 여러 번 읽으면서 그 문법과 어휘에 익숙해지도록 노력해 보세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